강씨, 오늘 정장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우리 체면도 있으니까. 결혼식 당일 아침 박재현의 전화였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어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정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어떤 행사 때 입었던 옷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옷의 의미를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결혼식 시작 30분 후에 시작됩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무시당하고 깔보이고 모욕당하면서요.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끝납니다. 그 시작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1인당 15만 원이 넘는다는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작업복에 밴 세제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어도 30년간 빌딩 유리창을 닦아온 이 손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강태수 씨. 박재현. 제 아들 민준이가 사랑하는 여자 수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는 그의 손목에는 금시계가 번쩍였어요.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죠. 평생 노동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옆에서 민준이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아, 예.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빌딩 청소 일하신다고. 힘드시겠어요? 빌딩 청소라는 단어를 유난히 또박또박 발음하는 게 귀에 걸렸습니다. 30년 했습니다. 익숙합니다. 더 길게 말하면 제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어머, 30년이나. 대단하시네요. 수진이의 어머니 최서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녀가 제 손을 힐끗 보는 게 느껴졌어요. 굳은 살이 박힌 이 손을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재현 씨 부부가 상석에, 저와 민준이가 그 맞은편에요. 수진이는 민준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자, 메뉴 봅시다. 여기 특선 코스가 괜찮던데. 아, 이런 곳 처음이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요. 이 식당,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익숙한 곳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주문할게요. 이런 데는 잘 아는 사람이 주문해야 제대로 먹을 수 있어서요. 그는 제게 메뉴판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웨이터를 불러 능숙하게 주문을 했고 저는 그저 물잔을 들었다 놓기만 반복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접시 위에 작은 음식들이 정갈하게 담겨 나왔어요.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지만 저는 도무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씨, 청소 일하시면서 이런 건물들 많이 보셨을 텐데 부러우시죠? 저도 건물이 두 채 있거든요. 강남에 하나, 마포에 하나. 그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이야기, 임대료 이야기, 세입자 이야기.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 두 건물, 저도 압니다. 아주 잘요? 5년 전에 샀는데 벌써 가격이 2배 올랐어요. 역시 부동산이 최고예요. 아, 혹시 강씨, 우리 강남 빌딩 아시나? 거기도 청소하시는 분들 있던데. 모릅니다. 그래요. 혹시 나중에 일자리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건물 관리하는 회사에 부탁해 볼 수도 있고.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민준이, 제가 사람만 보고 결혼 승낙했습니다. 중견기업 과장, 눈에 차지도 않지만 그래도 청소부 아버지 밑에서 그 정도는 성공한 거죠. 하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작게 불렀어요. 괜찮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씨, 그래도 청소 일하시면서 아들 대학까지 보내신 거 대단해요. 장학금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민준이가 똑똑하긴 하네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 박재현 씨의 독백이었죠. 저는 그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게요. 청소 일 하시느라 바쁘실 테니까.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니, 괜찮아요. 이런 건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실수가 없어서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 모르니까 나서지 마세요. 그런 뜻이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박재현 씨가 계산을 했어요. 아니, 됐어요. 제가 낼게요. 이 정도는 저한테 부담도 안 돼요. 지갑을 꺼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민준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수진이 부모님이 좀. 내가 왜 미안해하니? 수진이는 좋은 아이잖니? 내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애예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18층 유리창을 닦으며 다짐했죠.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과 당당하게 마주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때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어요. 민준이가 자취를 시작한 후로는 혼자 사는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62세,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 노동자였죠.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출근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KR 빌딩 관리, 올해 실적 호조세. 볼륨을 낮췄습니다. 빌딩에 도착해 18층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어요. 해가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하나둘 빛을 밝히기 시작했죠. 이 순간이 좋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이 도시를 가장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 기분. 커피 가져왔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고맙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습관이야, 습관. 직원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다시 유리창에 집중했어요. 점심때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예단 얘기 좀 하려고요. 전화기 너머 민준이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 몇 시에? 3시요. 명동 백화점에서요. 수진이네 부모님도 오신대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백화점. 예단 이야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명동 백화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박재현 씨 부부도 함께였어요. 강 씨도 오셨네요. 좋아요. 같이 보시죠. 박재현 씨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품관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화려한 조명,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여기가 제일 좋다던데요. 우리 수진이 예단은 여기서 맞춰야죠. 최서영 씨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매장 앞에 멈춰 섰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예단 상담하러 왔습니다. 박재현 씨가 명함을 건넸어요. 소파에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박재현 씨 가족과 민준이, 수진이가 앉고 저는 옆에 섰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최서영 씨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예단 리스트 미리 정리해 왔어요. 강 씨, 이거 보세요. 종이를 건네받았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2천만 원, 명품 시계 1,000만 원, 가방 1,000만 원, 기타 1,000만 원, 합계 5천만 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5천만 원이 요즘 예단이 다 그래요.
우리 체면도 있고 격에 맞게 해야죠. 박재현 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브랜드 그대로 준비해 주세요. 다른 데서 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알아보거든요. 짝퉁 같은 거 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다 알아봐서 정해드린 거니까 그냥 사기만 하시면 돼요. 잘 모른다고요? 재미있네. 현금으로 준비하실 거죠. 카드 쓰시면 수수료 나가니까. 청소 일하셔서 돈 모으기 힘드실 텐데.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일정이 있어서요. 마치 직원에게 업무 지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옆에서 작게 불렀어요. 민준아,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니까. 박재현 씨가 민준이를 제지했습니다. 강씨, 괜찮으시죠? 5천만 원 정도면 몇 년 모으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5천만 원. 몇 년 모으라고요?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신부 예물이나 더 보죠. 최서영 씨가 활짝 웃으며 수진이를 데리고 매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민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 안 해요. 결혼 안 할래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민준아.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수진이를 사랑하지? 네, 그럼 됐어. 5천만 원. 준비할 수 있어. 어떡해요? 걱정 마. 아빠한테 방법이 있어. 제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걸 알아챘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백화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박재현 씨 부부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5천만 원이면 좀 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저 정도는 해야 우리 체면이 서지. 우리 같은 집안이랑 결혼하는 걸 감지덕지해야지. 전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명함.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단 한 명의 직원도 없이 혼자 걸레를 들고 빌딩을 돌아다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직원 10명이 생겼죠. 20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50개 빌딩을 관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모릅니다. 아들에게는 평생 청소하는 아버지로만 보였으니까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게 제 전부가 아닐 뿐이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눌렀어요. 저 강태수입니다. 내일 예당건으로 5천만 원 필요합니다. 리스트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준비한 것 그대로 진행하세요. 회장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네. 그날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빌딩들, 박재현 씨가 자랑하던 그 강남 빌딩도 마포 빌딩도 저 어딘가에 있겠죠.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시키는 이 남자가 누군지를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결혼식 날까지만 예단을 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이네 집 거실에 박재현 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큰 쇼핑백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씨. 준비 다 하셨어요? 박재현 씨가 소파에 앉은 채 물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네.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최서영 씨가 벌떡 일어나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명품 시계, 금반지 세트. 어머,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브랜드도 정확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요. 5천만 원 모시느라 힘드셨죠? 박재현 씨가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니까. 잘하셨어요. 잘했다고요? 제가요? 입가에 쓴 웃음이 번졌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걱정 마. 다 방법이 있었어. 혹시 빚을? 아니야.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란다. 자, 그럼 이제 결혼식 준비나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최서영 씨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식장은 저희가 알아봤어요. 강남 호텔 그랜드 볼룸. 300명 정도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객 명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쪽이 200명 정도, 강씨 쪽은 뭐 아는 분들 오시면 되죠? 많지 않으시니까 신부 쪽 좌석에 같이 배치하면 될 거예요. 신부 쪽 좌석에 같이.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 쪽 하객이 너무 없어서 신부 쪽에 섞어 앉히겠다는 얘기였죠. 주례 선생님은 저희 아는 분으로 모셨고요. 대학 교수님이세요. 주례사도 저희가 미리 원고 드렸어요. 주례사 내용을 미리요? 당연하죠. 우리 집안 소개 제대로 해야 하니까. 아, 강씨 쪽 소개는 간단하게만 하기로 했어요. 너무 길면 하객들이 지루해 하니까. 간단하게.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순지에도 신부 아버지는 직함이랑 같이 넣고 신랑 아버지는 이름만 넣기로 했어요. 깔끔하게요. 최서영 씨가 말했습니다. 깔끔하게라.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강씨, 혹시 결혼식 날 오실 때 정장 괜찮은 거 있으세요? 박재현 씨가 물었어요. 있습니다. 사진 많이 찍히니까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우리 쪽 하객들이 다 상류층이라 눈이 높거든요. 참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가 따라왔어요. 아버지 너무하잖아요. 저 사람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주례사에서 아버지 소개도 제대로 안 하고 식순지에 이름만 넣고. 이게 말이 돼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아들의 얼굴을 마주 봤어요. 넌 수진이 사랑하지? 네. 그럼 됐어. 결혼식 날까지만 아빠가 참을게. 그날 이후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아빠를 믿어.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전화를 한 통 더 걸었습니다. 전무님, 결혼식 날 영상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장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3분짜리 영상으로 편집 완료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하객 명단, 제가 보내드린 분들 모두 참석 확정이신가요? 네. 10분 모두 참석하신답니다. 다들 어떤 일인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결혼식 날 아시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리허설을 위해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강남의 호텔 그랜드 볼룸.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300석의 좌석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씨도 오셨네요. 사실 리허설은 안 오셔도 됐는데. 박재현 씨가 말했어요. 제 아들 결혼식인데 보고 싶어서요. 뭐 그러시다면야.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식순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입장 순서, 사진 촬영 위치, 주례사 시간. 그리고 이게 주례사 원고입니다.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웨딩 플래너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신랑 강민준 군과 신부 박수진 양이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신부의 아버지 박재현 씨는 강남과 마포에 건물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이시며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최서영 여사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으로 자선 사업에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신부 박수진 양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20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신랑 아버지는 강태수 씨입니다. 끝이었어요. 이름만 있었습니다. 직업도 소개도 아무것도 없었죠. 신랑 아버지 소개가 이름만 있는데요. 아, 그게 웨딩 플래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재현 사장님께서 간결하게 하자고 하셔서요. 간결하게요? 네. 주례사가 너무 길어지면 하객들이 지루하다고. 박재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소개도 사실 빼고 싶었는데 주례 선생님이 꼭 넣으라고 했어요. 이런 건 형식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형식적인 거라고요? 20줄짜리 사돈 자랑은 형식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그리고 피로연 때 말씀인데요. 최서영 씨가 말했어요. 저희 쪽 하객들이 워낙 상류층이다 보니까 사도는 너무 나서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들 결혼식인데요? 알죠? 근데 혹시 실수라도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에서 조용히 있으라고요? 그리고 하객들이 강 씨한테 직업 물어보시면 그냥 일한다고만 하세요. 굳이 청소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고요. 박재현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체면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체면. 또 체면이군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버지, 저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 무시하는데 무슨 결혼을. 민준아.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끝나.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다들 돌아가고 저는 잠시 홀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300석의 빈 좌석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자리가 가득 차겠죠. 신부 측 하객 200명, 그리고 신랑 측 제 하객 10명.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 10명이 누구인지를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무님, 내일 준비 최종 점검 부탁합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영상도 하객 명단도 그리고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식 시작 30분 전에 제가 먼저 도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빈 단상을 바라봤어요. 내일 저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 무시당하고 깔보이고 하찮게 여겨지던 모든 순간, 내일이면 끝나요. 호텔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민준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표정 보면 알아요. 아들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준비하신 거 있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민준아, 네, 내일 식장에서 놀라지 마라. 네, 그리고 아빠를 믿어. 그 말만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민준이를 봤어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는 아들.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10년간 계속 거짓말을 했지.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KR 빌딩 관리 그룹 내년 상장 추진. 볼륨을 높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들어도 괜찮겠죠? 내일이면 어차피 모두가 알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정장이 여러 벌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맞춤 제작한 정장. 10년 전 회장 취임식 때 입었던 그 옷이었어요.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이걸 입고 가야겠군.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였죠. 잠을 설친 탓에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10년 전 회장 취임식 때 입었던 정장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30년을 준비해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62세의 남자.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거든요. 오전 9시 30분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식은 11시에 시작이었지만 일찍 왔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저희 회사 전무이사였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까? 네, 회장님. 영상도 음향도 모두 체크했습니다. 하객 명단에 계신 분들도 10시 30분쯤 도착하신답니다. 좋습니다. 전무는 제 정장 차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10년 만이죠. 오늘 이후로는 계속 이 모습으로 계실 건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일부터 다시 작업복 입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 회장으로 있으면 됩니다.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빈 홀이었죠. 300석의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단상에는 하얀 꽃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자리를 확인했어요. 신랑 아버지 자리. 맨 앞줄 왼쪽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열개 좌석. 거기 앉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가 넘어가자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부 측 좌석부터 채워지기 시작했죠. 박재현 씨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 명품 한복을 입은 여자들. 화려했어요. 10시 30분쯤 제 하객들이 도착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신랑 측 맨 앞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 몇몇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낯익은 얼굴들이었나 봅니다. 박재현 씨가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악수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는지를요. 10시 50분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나온 민준이는 저를 보자 걸음을 멈췄어요. 제 정장 차림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 옷은 괜찮아 보이니? 처음 보는 옷인데요.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샀어. 오늘을 위해서. 민준이는 무언가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저쪽에 앉으신 분들, 낯이 익은 것 같은데.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만 남기고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부 측 200명, 신랑 측 20명 정도였죠.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입장했어요. 손을 맞잡고 걸어오는 두 사람. 행복해 보였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주 섰어요. 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백발의 대학 교수였죠. 신랑 강민준 군과 신부 박수진 양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졌습니다. 신부의 아버지 박재현 씨는 강남과 마포의 건물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이시며 20줄이 넘게 신부 집안 자랑이 계속됐어요.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랑 아버지는 강태수 씨입니다. 끝이었습니다. 한 줄. 제 속에는 단 한 줄이었어요. 주례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서로를 믿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단상에 스크린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정에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주례는 당황한 표정으로 멈춰 섰고 민준이와 수진이도 스크린을 돌아봤습니다. 박재현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하지만 그의 말은 스크린에서 흘러나온 음성에 묻혔습니다. 제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태수입니다. 스크린에 제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 민준이의 결혼을 축하하러 와주셨으니까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소개를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저는 KR 빌딩 관리 그룹 회장 강태수입니다. 식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한 빌딩의 청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 500개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회사 소개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 직원들, 계약서 더미. 작년 기준 연매출 8,500억 원입니다. 박재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박재현 씨께서 소유하고 계신 강남과 마포의 건물. 스크린에 두 건물 사진이 떴어요. 이 두 곳 모두 저희 회사가 10년째 관리하고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전부터 매일 새벽 현장에서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스크린에 제가 작업복 입고 유리창 닦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 아들 민준이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숨긴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으니까요. 민준이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10분을 소개합니다. 카메라가 제 옆 좌석으로 향했어요. 삼성전자 부회장님, 현대건설 사장님, 롯데그룹 부회장님. 한 분 한 분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그분들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신부 측 하객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신랑 아버지의 하객이라고요? 이분들은 모두 30년 전 제가 청소했던 빌딩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박재현 씨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3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며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거짓말했구나. 아버지, 아버지.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도 충격에 빠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박재현 씨가 단상으로 올라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최서영 씨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의 행복한 출발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주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식이 끝났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하객들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왔어요.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KR 빌딩 관리 그룹 회장이었다고? 그 회사면 엄청난 대기업인데 박재현 씨 건물도 관리한다고 했잖아. 완전히 뒤집혔네. 피로 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신랑 측 테이블에 앉았어요. 제 옆으로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앉으셨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통쾌하셨겠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30년간 숨기고 계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주변 재벌 총수들이 하나둘 인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명함을 주고받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청소 아저씨가 재벌들과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박재현 씨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서영 씨가 그의 옆에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죠. 얼마 후 박재현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강 회장님, 그는 강 씨가 아닌 강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신뢰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박 씨께서 물어보지 않으셨죠. 하지만 청소 일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박재현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발 건물 관리 계약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그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어제자로 종료됐습니다. 예, 박 씨 건물 2채와의 관리 계약 어제 만료됐습니다. 갱신하지 않기로 했고요. 박재현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건물은... 다른 업체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 제대로 된 관리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회장님 협력사 아닙니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KR 빌딩 관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회사인지를요.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차갑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재현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최서영 씨가 달려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죠.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재현 씨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요.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걸려온 전화는 건물 세입자들이었습니다. 관리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화장실 물이 안 나오는데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계약 해지 하루 만에 건물 관리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거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노하우 없이 건물을 관리한다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재현 씨의 강남 건물에서 세입자 5곳이 동시에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관리 엉망이다. 이래서야 장사가 안 된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건물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 30%, 한 달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박재현 씨는 은행 대출 상환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가치가 떨어지니 담보 가치도 하락했고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한 거였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박재현 씨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알려왔어요. 회장님, 박재현 씨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박재현 씨가 들어왔어요.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초라한 차림새. 회장님,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계약해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청소 일을 무시하고 회장님을 모욕했습니다. 박 씨. 네. 당신이 지은 죄는 저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박재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30년간 묵묵히 일해온 모든 노동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건물은 이미 경매 넘어갔고 파산 직전 아닙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돌아가십시오. 회장님,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박재현 씨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62세 남자의 통곡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500개가 제 손길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한 건물의 18층 유리창을 닦으며 다짐했던 그 약속. 언젠가는 당당하게 서겠다고. 이제 이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할 뿐이었죠. 결혼식으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어요. 결혼식 이후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현장으로 나갔고 유리창을 닦았죠. 달라진 게 있다면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 정체를 알았어요. 그리고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본사에 들러 경영을 공부했죠. 아버지, 오늘 계약서 검토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저녁에 보자. 민준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수진이는 부모님과 크게 다투고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내가 뭘 잘못했니? 부모님 눈치만 보고 아버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민준이 잘 부탁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박재현 씨 가족은 달랐습니다. 강남 건물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마포 건물도 곧 넘어갈 예정이었어요. 박재현 씨는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강태수 회장님. 돌아보니 박재현 씨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남루한 옷차림, 며칠 깎지 않은 수염, 푹 꺼진 눈. 어떻게 여기를? 회장님께서 매일 새벽 현장에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실로는 갈 면목이 없어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박재현 씨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 거리 한가운데에서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일어나십시오. 회장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전에는 못 일어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박 씨, 제가 뭘 용서한다는 겁니까? 제가 회장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바로요. 박재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왜 계약을 해지하셨습니까? 용서와 거래는 다른 겁니다. 무슨? 저는 박 씨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용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재현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당신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30년간 이 일을 해온 모든 직원들, 모든 청소 노동자들을 무시한 겁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함께 일을 합니까? 제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박 씨가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박재현 씨는 주저앉았어요. 새벽 보도블록 위에 그대로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5개월 전 이 사람은 저를 청소 아저씨라고 부르며 무시했었죠. 건물 2채 가진 것을 자랑하며 제게 5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어요.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박 씨. 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뉘우치고 계십니까? 네, 정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저는 박 씨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거래는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 마지막 답입니다. 박재현 씨는 힘없이 일어났어요. 제 딸,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준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딸한테도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체면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습니다. 박재현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회장님께서는 30년간 청소 일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도 화가 났고 분했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제가 그들과 똑같아지니까요. 박재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그는 비틀거리며 돌아섰어요.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더니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새벽 거리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준비한 복수. 하지만 끝에 남은 건 허무함 뿐이었어요.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했으니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자리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어요. 회장이지만 청소부였고 청소부지만 회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저녁에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셋만의 조촐한 모임이었죠.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님,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현장 나가셨어요? 응. 습관이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평생이겠지. 이게 나니까.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아버지는 연락이 안 된다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보고 싶으면 가봐라. 저는 아직 용서가 안 돼요. 아버님께 그렇게 했는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내 부모야. 가봐라.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이미 다 지난 일인걸?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됐어.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민준이가 수진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아버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걸어갈게. 날씨도 좋고. 그래도 너희는 집에 가. 결혼기념일인데 둘이 시간 보내야지. 두 사람을 보내고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가고 저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중 500개가 제 손길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이면 작업복을 입고 걸레를 들고 유리창을 닦습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회장님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저는 대답합니다. 본질을 잊고 싶지 않아서라고. 30년 전 그 18층 유리창 앞에서 다짐했던 그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라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세의 남자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명함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KR 빌딩 관리 그룹 회장 강태수, 다른 하나는 30년 전 처음 만든 명함, 청소 용역 강태수. 두 명함을 나란히 들었어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회장의 권위가, 다른 손에는 청소부의 자부심이 들려 있었죠. 두 개가 다 저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 모두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출근입니다. 빌딩으로 향했어요. 새벽 거리는 고요했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8층 유리창 앞에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유리에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걸레를 적셔 창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30년간 해온 그 동작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빌딩들이 하나둘 빛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만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요. 누군가 물었죠. 회장님, 왜 아직도 청소를 하십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이게 제 시작이었고 이게 제 본질이니까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있습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요. 유리창을 다 닦았습니다. 햇살이 깨끗한 유리를 통과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도구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강태수. 그리고 다음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